단 한 번의 작전으로 내란 수괴를 체포하겠다. 공조본의 의지가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체포되어야 내란 세력들을 정리할 수 있고 국가의 중추신경인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군부대의 안정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수뇌부들은 연일 관절을 교도소화시키면서 윤석열의 체포를 저지하겠다고 하지만 경호처 내에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경호처, 수뇌부를 향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것들이 정말 미친 것 아니냐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할 만큼 내부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내란에 적극 가담해서 윤석열을 지킬 수밖에 없는 대략 5 정도로 보이는 경호처, 수뇌부들 입장에선 말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만 나머지 경호처 직원들은 명령을 따르고는 있지만 자신들의 미래를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사법원은 불법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죄가 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고 건재했다면, 윤석열이 일으킨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군사법원 성격상 나올 수 없었던 판결이고 박정훈 대령은 법정 구속되었을 것입니다. 경호처장의 지시는 명백한 불법 지시이고 따라선 안 되는 부당한 명령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공수본의 체포 집행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막아선 안 되며 국법 질서 수호를 위해서라도 막아선 안 됩니다. 윤석열 체포는 빠르면 10일 새벽에 집행될 것이고 집행에 들어가면 반드시 끝을 봐야 할 것입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무장한 경호처는 차벽을 세우고 이른바 면도날 철조망까지 두르며 관절을 요새화하고 있죠. 이렇게 피해자를 비호하는 경호처를 뚫고 정당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해 경찰이 수도권에 형사기동대는 물론 마약수사대까지 체포 경험이 많은 출동 가능 인력 총동원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처를 압도하기 위해 일단 1,000명 가까운 인원에 대해선 동원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호처와 경찰은 모두 국가기관입니다. 물리력을 갖춘 국가기관들이 내란 수괴 신변을 두고 충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느 쪽이 정당한지, 어느 쪽이 국법 질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지 우리 국민은 정확히 알고 있지만 내란 세력들과 동조범인 국민의힘은 정반대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악명을 떨쳤던 백골단을 만들고 부활시키더니 국회로 끌고 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백골단이 등장한 것은 내란 세력과 국민의힘에서 원했던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인지, 계엄으로 무엇을 하려 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친위 쿠데타의 무서움은 최상목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호처 지휘권을 가진 최상목은 이긴 편이 우리 편이란 태도를 보이면서 경호처가 이기기를 바라는 검은 속내를 내보였습니다. 경호처는 경찰의 체포 집행에 협조해라 한마디면 공권력끼리 무장한 채 충돌할 위험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무력 충돌을 최상목과 국민의힘이 방치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추기는 모습까지 여과 없이 내보이고 있습니다. 도처의 친위 쿠데타 세력이 널려있는 모습. 윤석열을 체포하고 나면 정리해야 할 인사들이 산더미지만 다음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신속하게 이뤄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오늘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 북부와 남부 4곳 지방경찰청에 수사관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직폭력배 등 강력사건을 맡는 형사기동대, 간첩 혐의 피의자를 쫓는 안보수사대,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물론 마약수사대까지 출동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형사들은 전원 동원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공수처와 경찰은 약 80명가량, 200명 넘는 경호처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체포 경험이 풍부한 현장 경찰을 대거 투입해 경호처를 압도하겠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수도권 형사기동대 소속 경찰만 513명, 특별수사단 소속 120명에 다른 수사관들까지 더하면 출동 대상만 1,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저를 방어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호처 인원의 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서울 일선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은 물론 경찰 특공대 투입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은 경호원 26명에 대한 신원 확인을 경호처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누구인지 특정해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할 수 있다는 뜻으로 체증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체포 방해와 내란 가담 혐의를 동시에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은 내일 오전 10시 세 번째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종준 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뒤 공수처와 협의를 거쳐 윤 대통령 체포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호처 경호원들도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를 벗었습니다. 불법 부당한 명령은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 내부가 동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막았다가 중범죄자로 전락해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젊은 경호처 직원들의 불만이 크다는데요. 국방부와 경찰 모두 빠지면서 경호처만 남았고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건 항명이 아니라는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까지 나온 가운데 이후 대통령 경호처는 철문을 쇠사슬로 감고 철조망을 설치하며 보강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인력도 크게 늘렸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전체 700명 중 전직 대통령 경호 등 외부 근무 인력을 빼고 사무직까지 전부 동원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500명이 들어갈 공간도 없는데 경호처의 모든 인원들을 다 동원했다라는 거고 한남동 관저타운을 하나의 요새로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실세인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찰 체포용 케이블 타이 400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지만 내부 반발로 무산됐다는 구체적인 제보 내용도 공개한 데 이어 이른바 MZ세대 젊은 경호관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까지도 이야기를 한대요. 사석에서는 밑에 특히 MZ세대 경호관들은 부글부글 한답니다. 실제로 경호처 관계자는 일일이 사실을 확인해드릴 상황이 아니라면서 경호관들은 개인 의견에 따라 일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체포영장 재집행 시 윤 대통령이 관저지하 위기관리센터, 이른바 간이벙커에 머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수방사 55경비단 파견 인력을 체포 저지에 동원하지 말라고 거듭 요구했고 경호처는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답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정혜 의원의 영상은 다시 올려드리겠지만 주저하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며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에 승인한 비상계엄 포고령. 국회에 나온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 포고령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먼저 포고령 1호.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언론 출판이 계엄사 통제를 받는다는 3호도. 포고령 3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라면은 그것은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포고령 4호도. 파업과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포고령 4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행 헌법에는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의료인 처단 표현이 들어간 포고령 5호도. 포고령 5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행 헌법에는 부합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두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 포고령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본인이 만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장외 변론에 대해서는 독립적 심판기관으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헌법을 어느 정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 주장하는 윤석열 측의 개소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 기일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 윤 대통령은 31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측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수사 기록도 헌법재판소에서 확보했습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필요한 수사 기록 일부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들의 검찰 공소장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은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는 평가가 많아 헌재 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 불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 체포가 성공하고 윤석열 파면을 눈으로 봐야지만 편안한 일상으로 우리 국민들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